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지난 휴일이 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근로자의 날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어린이날 임시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체휴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짧은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 일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방송 이후에 지금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 위클리인데 실제로 거래 일수가 사흘이라서 빨리 지나간 한 주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주말에 우리가 대체 휴일로 휴장이었던 주말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트러블이 좀 있었죠. 지난번 시황을 비롯해서 제가 보고 있는 제 시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그러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황에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주말 트럼프의 어떤 코멘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죠. 중국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변동성이 있었고, 미국은 어젯밤에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2%대 하락까지 초반에 시가권역에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마감 기준으로는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고스란히 일단 반영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면서 좀 더 진행을 할 텐데, 일단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수렴점이죠. 오늘 20포인트 정도 시장 종가지수 기준으로는 0.88% 하락이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위치로 보면은 요 수렴자리 밑에서 지금 120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5일선, 21선, 61선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지받던 2200선이 지금 무너지면서 코스피가 61선을 이탈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121선을 좀 더 중시 여깁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는 121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61선을 개파락을 했지만 일단 양봉 이탈이 됐다는 점. 보통 이렇게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도지나 혹은 이렇게 양선으로 이탈을 할 경우에 직후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가까운 자리에서 이런 시점에 보시다시피 61선 이탈이 되고 단기적인 지지선이 이탈이 됐지만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장중에 이렇게 음봉이었다는 얘기죠. 장중에 파란색 음봉으로 떨어졌던 시점에서 대기 매수가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지켜낸 그림이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탈 이후에 지켰죠. 그 다음 자리도 해외 시장 영향받으면서 하락했는데 이날도 또 지켰죠. 그 다음날 또 지켰죠. 사흘간 이탈권인데 추가 하락이 발생되질 않았죠.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잖아요.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락은 팩트가 되는 거죠. 시세가 예를 들어서 오늘 떨어지면은 오늘 그 하락은 되돌릴 수 없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락은 나의 계좌의 데미지로 일단 평가 손실이 되는 거지만 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평가 데미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음 에너지 직후에 있는 단기 흐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오늘의 모양은 이탈이 됐는데 양봉이에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것은 되돌림 반발력이 아직 있다는 거죠. 이 자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선, 61선 이탈해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다음날 대반등을 주면서 여기를 지켜낸 흐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4월 9일, 10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주말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주말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원래는 기대감이 컸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등의 코멘트가 주로 나왔었고, 긍정적인 합의안을 기대한다 이런 언급들도 직접적으로 백악관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협정 자체가 타결이 되면서 그동안 1년 이상 시장을 가장 크게 괴롭혔던 이 무역 분쟁 자체가 어느 정도 합의 봉합되면서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 제조업 지수를 포함해가지고 경제 지표들이 다 회복 기조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지표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 내지는 이제 우려감 자체가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상당히 경기 내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봉합이 돼주면은 투자가 좀 더 워낙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소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미국 내년 대선까지 해서 또다시 이제 미국을 기반하는 혹은 중국까지 이제 G2가 선봉에서는 경기 회복 기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도 무역 분쟁이 완화가 되고 회복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교역량도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이 트럼프가 뭐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 같은 거예요. 원래 트럼프가 그동안도 뭐 어떤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협상을 할 때 항상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금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해졌고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데미지를 좀 입는 상황들이 제조업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이것을 합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좀 더 다급한 쪽은 중국이에요. 좀 더 다급한 쪽은 중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약간 여유를 얻으니까 합의를 앞두고 트럼프가 최후 통첩한 거다라는 분석이 일단 더 지배적이긴 한데 코멘트 자체가 일단 날짜도 특정이 돼 있고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합의가 지연돼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전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10%대에 있는 훨씬 더 많은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25%로 10일로 못 박았잖아요. 이 10일이 이제 협상 기일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양보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합의가 무산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연기가 다시 한번 합의안을 도출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15%더 관세를 매겨버릴 것이다. 25%로. 그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지가 당연히 더 커질 것이고 또다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당장 시장을 좀 괴롭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려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아침에 그리고 어제 중국 장중에 오늘 우리 시장 아침에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은 일주일간은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늦게 시작한 한 주니까 수, 목, 금, 사흘 남았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결과는 무역 이 협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지금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반등한 이유도요. 이게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실무진 협의로 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뭐 계획대로 고위급 회담으로 진행한다. 중국에서 이제 회담 그 회의를 위해서 고위급들을 여전히 미국으로 파견할 것이다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온 건데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만약에 이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거나 뭐 북미 회담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언급을 한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추가적인 관세 부과 압박이 또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나 실망감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다음 주 초 정도까지. 왜냐면 이건 결국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내년에 대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북한과 강경하게 나가고 중국과 강경하게 나가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북미 협상이나 혹은 뭐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트럼프의 코멘트들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올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딱히 후퇴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가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도 이 변동성이 나오느냐에 대한 좀 기로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순항하던 협상이 지금 큰 장애물을 만난 거니까 이게 이제 시점이 좀 더 뒤로 밀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가 작년도 연말이나 이런 미국 시장의 상황도 봤잖아요. 실제로 미국 지표들이 급격하게 부진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계속됐을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지만 실제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수에즈 운하 폐쇄를 해가지고 100불대까지 유가가 상승할 정도의 환경을 트럼프가 만들 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재선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장감만 계속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미중 무역 협상도 이런 식으로 1차적인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극단적 비관 상황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이번에 합의되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테니까, 그래야지 협상가로서의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외교적 협상력, 그로 인해서 미국이 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미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국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고 협상에 장악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코멘트를 계속 해나갈 거니까,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만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로서 한 여기 정도, 혹은 다음 주까지 만약에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뭐 제대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해서 추가적인 관세가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경우에는 요 저점이죠. 2120선, 40선 정도도 한번 살짝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여전합니다. 현재 구간은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 정도라고 여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라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들은 뭐 오늘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특징적인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 잠깐 보시고요.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미중, 제가 북미가 입에 붙었네요. 미중 협상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 글로벌 경기, 글로벌 시황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까지를 본다면 오히려 매수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이 너무나 강하게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하루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4,800억, 거의 5천억 가까이 팔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매도죠. 이 매도세가 개인들의 물량으로 넘어가고 외국인이 같이 사주고 있어서, 지금 기관 매도세가 외국인이 만약 다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을 텐데, 개인들과 함께 받아가지고 조금 약세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극단적인 하방 포지션이라든지 혹은 흐름이 길게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적은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지난주에 보셨듯이 기관들이 매수 쪽으로 한 1,000억대 이상만 돌아주더라도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오히려 외국인의 매도세보다는 기관 매도세가 당일로 보면 좀 더 아프지만, 연속성이나 기조 자체는 외국인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파워풀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 매도세가 조금 멈춰야지 체감이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일단 투자 심리가 부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그림 보시면은 그냥 시장 흐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 평균 정도, 혹은 시장보다 약간 잘 버티고 있는 정도. 하이닉스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버텨내고 있는 수준이고, 시세가 그렇게 크게 특징적이진 않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시장이 밀리면은 한 여기 정도, 조금 더 요 저점 정도까지 밀릴 수 있겠죠. 60선 정도.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의 강세,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환율의 강세라든지 이런 영업 환경 호전,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버텨주고 있고, 환율 강세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IT 이런 전통적인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조금 더 잘 버티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포스코나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그 산업재, 경기 민감 산업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의 올해 연초 저점 근처까지 지금 왔어요. 사실 좀 더 부진한 모습은 이쪽인데, 지금 롯데케미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10월 저점, 1월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죠. 이런 움직임이 지금 구경제, 산업재 주식들이 좀 더 부진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산업활동, 산업생산 지표가 좋아지고 고정자산 투자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 집행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는 여전해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나 이런 실적에 비해서는 낮은 구간에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시황이 조금 살아나면 또 단기 순환매 들어오고 이러겠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시황과 함께 좀 무거워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집중해서 올라가는 시세가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일예로 NC소프트 보시면은 유일하게 그나마 고점 돌파가 최근에 지금 나왔던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 NC소프트가 고점이 넘어가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한 6%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다시 원위치 되고 21선 무너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지금 끌어올릴 만큼 시장에 연속성이 지금 강하지 못해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올 4월 달에 강하게 올랐지만 이거는 막 20개, 30개 중에서 하나 성공한 정도의 케이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종목들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IT 자동차가 시장보다 약간의 우위가 나온 상태에서 시장 투자 심리가 약하니까 지수에 비해서 투자 심리는 좀 차가운 상태가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강력한 반전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찾기가 힘든 대형 산업, 대형주군에서 좋은 움직임들이 쉽게 안 나오다 보니까 통신사들이 이번에 지금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쪽에서 확인된 바 대규모 투자 집행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5G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수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이 선행해서 올라온 걸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RFHIC라든지 뭐 전파기지국 처음 상한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강하게 이런 종목들 뭐 기지국 투자라든지 뭐 망투자 이런 쪽에 대한 주파수 뭐 확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실제로 이제 통신사들이 자금을 집행하는 경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고 무역 분쟁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5G 관련 쪽에 자금이 좀 몰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20% 가까이 올라가고 뭐 RFHIC 같은 경우도 종가 최고가가 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여전히 좀 나오고 있다. 개별 종목 섹터에서는 여전히 5G가 제일 강한 모습이고요. 이런 것 같아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니라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틀 정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그런데 그 투자 계획 자체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고 이걸 당장의 집행은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도 약간 테마성이 되는 거고 실제로 5G와 다른 종목군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장비주로서 원청사가 될 수 있는 통신 3사가 얼마나 적극적인 자금 집행과 투자를 하느냐였는데 이게 이제 사업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오고 투자 계획들이 실제로 수치로 발표가 되는 걸 보니까 평년에 지금 2배, 3배 이상 실제로 자금 집행이 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연말에도 이미 투자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 당장의 1, 2분기 올해 이익이 좋아질 쪽으로 지금 돈이 몰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세가 지금 좀 답답하고 전반적인 시황 움직임이 좀 둔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 쪽에 오히려 유동성이 좀 집중될 수 있다는 건 이런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이러한 관련 종목들 5G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즉시 실적의 어떤 반응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쪽은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 내지는 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뭐 일단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번 주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은 주간 동향으로는 일단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늘 밤에 좀 안도성 시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다시 내일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30포인트 이렇게 올라갔다 아침에 그러면서 2200 뭐 10선 근처까지 왔다. 더 올라가겠느냐는 거죠. 내일 수요일이고 9일 10일 무역 협상인데 약간의 장애물은 좀 생겨 있고 불확실성은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갔다가 내일은 또 이 자리에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당분간은 한 여기 안쪽에서 수목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렇게 딱 인지를 하고 그냥 보시면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 구간대 자체는 바닥을 치고 지금 예열 준비하고 있고 위쪽으로 갈 상황이라고 아직 봐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촉매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무역
협상인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초가 이제 변곡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고요. 비관론 여기서 뭐 극도로 비관적으로 보실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이 혹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게 약간 지연이 되고 미국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또 부과를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뭔가 확전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길게 끌고 나가면 사실 미국이 중국보다는 유리하지만 둘 다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불리한 거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부채 비율도 높고 미국 수출길이 막혀 있으면은 중국의 기본적인 약간 이 부채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길고 오래 가면 미국이 당연히 더 유리하지만 그건 상대적일 뿐이에요. 결국은 미국 기업들도 작년도에 이 무역 분쟁이 심화됐을 때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무산일한 대응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결국은 합의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비체계적인 시스템 붕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 비관 상황은 좀 여전히 경계하시자. 괜히 무서워서 겁먹고 막 좋은 주식들 싸게 팔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회복으로 인한 저평가 대형주들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인내심이 필요해요. 굳이 예민하게 대응하고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15%, 20% 빠졌는데 매도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잡고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오히려 시장 지수 구간도 그렇고 종목들도 뭐 대형 우량주들이 뭐 밸류에이션 이 정도 수준이면 좀 기다릴 만한 종목들은 계속 기다리는 게 맞거든요. 내일 예로 뭐 시황과 연동하는 개별적인 등락이나 혹은 개별 테마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조금 예민한 대응을 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구분과 균형이 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쪽에 주로 투자하느냐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투자의 방향에 맞는 결정을 하셔야지 갑자기 이런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이런 이슈 같은 게 부각이 되면은 그동안 잘 있다가 뭔가 갑자기 위기감 같은 게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막 좋은 저평가주들 막 싸게 팔고 싶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들 오늘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냥 많고 많은 시장의 나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불확실하던 것도 며칠 지나면은 확인돼서 다시 방향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대형주들이 좀 답답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버티시고 개별 종목들은 그 이슈나 모멘텀 실적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한 대응을 하시는 좀 이원화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뭐 미중 협상이 좀 잘 저도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한 주간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